자, 관할은 183쪽에 2번 등기소 관할은 원칙 1번만 기억하면 됩니다. 등기 사무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자, 사람 주소지가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가 담당합니다. 어느 소재지라고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뭐 예외는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다음 오른쪽 갑니다. 185페이지 큰 3번 관할 위반 등기 아까 했죠, 그죠? 자, 양산이 관할인데 저 부산에다 신청했다. 그러면 각하해야죠. 근데 각하를 하지 않고 이걸 간과하고 등기했다면 절대적 당해무효죠. 그러니까 직권 말소해야 됩니다. 29조 1호죠. 1호 관할 위반.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5번 등기사무 정지. 요건 기억하죠. 등기사무 정지는 자, 의 대법원장입니다. 등기사무 정지권자는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예컨대 뭐 전쟁이 났다든지 수재가 났다든지 이런 등기사무를 정지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등기사무를 잠시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한다고요? 대법원장이 한다는 걸 좀 기억하고요. 그 다음 2번은 조심하고 정지 기간을 예컨대 뭐 6개월을 줬다 3개월 뒀는데 그 기간에 이루어진 등기는 아까 했죠? 29조 제2호 등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등기할 사건이 아닌데 등기했으니까 절대적 당해무효로 직권 말소해 줘야 됩니다. 2번 얘기죠. 등기사무 정지기간 중에 등기하게 되면 당연무효로 직권 말소해야 돼. 직권 말소 안 하면 이제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해서 말소하게 됩니다. 다음 등기관 1의 정도만 기억하세요. 등기관이라 하면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공무원을 등기관이라 그럽니다. 자, 그 정도만 기억을 하고요. 다음 장으로 갑니다. 189페이지 앞에 총론은 빨리빨리 갑니다. 나올 것만 등기부 보죠. 등기부 189페이지에 자, 1의 동그라미를 등기부란 시험은 안 나오지만 이제는 전산 등기부라는 걸 기억하세요.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편성한 걸 등기부라 그럽니다. 자, 3번에서 현재 있는 등기부는 다 전산 등기부로 다 바뀌었어요. 전산 등기부. 다음에 가로 2번대로 종류. 자, 우리 등기부의 종류는 박스 안에 거. 협의의 등기부는 크게 두 개죠, 그죠? 무슨 등기부가 있죠?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밑에 그 광의의 넓은 의미의 등기부를 좀 암기하셔야 돼요. 첫째, 이제 옛날 등기를 새로운 등기 옮겨 적었어요. 옮겨 적으면 옛날 등기를 폐쇄시킵니다. 이걸 폐쇄 등기부라 그래요. 그리고 2번 도면도 광의의 등기부 일종입니다. 자, 용익권 등기할 때 일부 할 때 도면 첨부하죠. 다음에 신탁 원부. 다음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작성하는 게 뭐죠? 공동 담보 목록. 전세라면 공동 전세 목록. 그리고 자, 등기사법 시간에 배우죠? 매매 목록. 이렇게 해서 광의 등기부는 영구 버전이에요. 영구 버전이니까 외워달라는 거예요. 그 밑에 동그라미는 특별보상 등기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민법 시간에 배우지만 임목 등기는 임목 등기부에다가 기재하는 거고, 자, 각종 재단은 공장 재단 등기부에 기재하고 광업 재단 등기부. 선박은 상법상 20톤 이상의 선박은 선박 등기부에 선박 등기합니다. 그래서 등기법에서 등기는 부동산만 등기하는 거야. 토지와 건물만 등기하지 선박은 등기를 못합니다. 밑에 3번 외워야죠. 등기부는 무슨 보존이다? 영구 보존한다. 광의의 등기부도 영구 보존합니다. 자, 다음 장 가면 3번에 아까 봤죠. 등기부 편성은 인적 편성이다, 물적 편성이다. 물적 편성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2번에 등기 기록의 구성은 아까 봤지만 1. 보통 토지하고 보통 건물은 세 개죠, 그죠? 무슨 표제부, 갑구, 을구. 그러니까 2번 구분 건물은 조금 다르죠. 구분은 1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은 자 1동 건물에 대해 표제부를 둡니다. 101동 표제부, 101동 표제부를 두고 각 전유부마다 101호 표제부 갑골구, 102호 표제부 갑골구, 103호 표제부 갑골구를 둔다. 요 점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분 건물의 요는 자 1동 건물 표제부가 한 개 있고 그리고 각각 전유부마다 표제부 갑구 얼굴을 둡니다. 그 다음 2번 조심하고 규약상 공용부는 갑구 얼굴은 안 두고 뭐만 둔다 그랬죠? 표제부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규약상 공용부는 공유 지분 등기를 못합니다. 표제부만 둡니다. 다음 3번의 등기 기록 내용에서는 자 먼저 표제부에는 부동산 고유 번호를 기록합니다. 부동산 고유 번호. 자, 그 정도 기억하고요. 자, 오른쪽에 아까 외웠던 것만 기억하죠. 자, 박스 옵니다. 표제부에 허용되지 않는 거 외워달라 그랬죠, 그죠? 표제부는 뭘 안 적죠? 접수번호 절대 기재 안 합니다. 그 다음 가등기 못하고 부기등기 못하고 추정력 없고 무효등기 유용 못한다. 자, 밑에 이제 그걸 봤으니까 아까 양식 다 봤죠, 그죠? 자, 그렇게 해보면 되겠고 쭉 지나갑니다. 자, 오른쪽에 193페이지에 박스 한 마지막 보고 가겠습니다. 맨 위에 전산 등기부. 자, 표제부, 토지 표제부, 표시번호 1, 접수 연월, 그 다음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는 표제부에 뭐 적는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밑에 이제 건물입니다. 건물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건물 번호가 있으면 건물 번호, 건물 번호가 없으면 안 적고요. 건물 내용은 종류, 구조, 면적이죠. 구조, 종류, 면적. 구조, 종류, 면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구조, 종류, 면적 77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밑에 갑구는 뭘 적죠? 소유권, 갑구는 등기 목적, 접수 연월, 접수 번호 들어가죠? 접수 번호.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뭘 안 적죠? 접수 연월일과 등기 원인과 등기 연월일 기재하지 않죠? 그 다음 밑에 을구 가면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재하죠. 우리 다 봤으니까 읽어보시고 쭉 지나갑니다. 자, 195 쭉 지나가고 196페이지입니다. 자, 3번의 공동담보 목록, 공동전세 목록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작성한다? 5개, 5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매매 목록, 거래 계약 신고 필정에 매매 목록이 이제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되면 등기관이 매매 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 번호를 기록합니다. 그 다음 5번에 신탁 원부도 작성을 해야죠. 자, 오른쪽에 3번은 장부 보관. 이제 장부 보관은 다 어디서 하겠어요? 과거에는 종이 등기부인 때는 등기소에서 보관하지만 지금은 이제 전산이 되니까 정보 등기 중앙관리소에서 다 보관합니다. 그 1번만 기억하세요. 동그라 1번. 등기부는 이제 전부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각각 그 등기소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요. 동그라 첫 번째 등기정보 중앙관리소. 등기정보 중앙관리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보관 관리하게 됩니다. 전부 전산화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로 치면 그쪽으로 다 입력되는 거예요. 자, 다음 장 갑니다. 장부 보존 기간은 다른 거 외우지 마세요. 영구만 외우세요. 영구 보존 장부 아까 했죠, 그죠?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광의의 등기부까지 해서 영구 보존 장부. 요건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부 관리는 맨 밑에 1. 등기부 이동 금지. 이거는 한 4, 5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설정 한번 읽어보죠. 등기부와 그 부속소리. 자, 등기부와 그 부속소리는 안전안전성 지금 중앙관리소죠. 중앙관리소에서 보관관리하여 하면 자, 줄 거 보죠. 전쟁,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옮기지 못한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나머지는 뭐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요. 쭉 지나가세요. 전산 등기부로 바뀌기 전에 많이 냈는데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205쪽으로 합니다.
자, 등기 절차 총론. 여기서부터는 사실 총론입니다. 자, 등기 신청을 한번 해보죠. 자, 등기 신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 이전이 가장 많으니까 소유권 이전이죠. 자, 이 집에 이제 갑이 이 집을 팔았다고 하죠. 매매. 그러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등기 절차 개시라 그래요. 등기 절차는 어떻게 개시되는가? 시작. 네 가지죠. 자, 원칙적으로 이제 신청주의가 원칙이죠. 신청이 원칙. 그 다음에 관공서 촉탁, 신청 등기, 요게 원칙. 촉탁 등기, 그 다음에 직권 등기, 명령 등기입니다. 촉탁은 신청을 준용합니다. 촉탁도 사실, 자, 관공서가 신청하는 거예요. 관공서가 하는 게 촉탁으로 바꿔준 거죠. 자, 그럼 등기 신청할 때 이제 지금 등기부에 만약에 갑이 보존 등기가 돼 있다면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 이 사람이 지금 권리증 가지고 있단 말이야. 권리증, 등기 필증. 이 보존 등기할 때 받았던 권리증. 지금은 등기 필 정보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죠. 먼저 이제 매매 계약서, 이걸 등기 원인 증서라고 그래. 등기 신청서에다가 신청서, 지금은 신청 정보로 바뀌었죠. 등기 신청서에 이제 자, 이 건물이다. 건물 팔았으니까 여기에 이제 나중에 양식 보겠지만 건물 표시를 해야죠. 건물 표시. 그리고 등기 목적과 등기 연월, 등기 목적. 그다음에 매매 계약한 날짜, 그다음에 의무자, 권리자를 적고 여기에 등기 신청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첨부 서면을 가져갑니다. 첨부 서면, 첨부 정보 이렇게 바뀌었죠. 이제 전산이니까 첨부 서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 등기 의무자에게 너 손해 보는 등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응? 진정성 확보하려고 이제 형식적 심사주의니까 서면 가져오는 권리증. 가장 중요한 게 등기 필 정보입니다. 이 권리증이 없으면 절대 재교부 안 해줍니다. 권리증은. 그랬을 때 이제 확인 서면을 적어요. 확인서 받는 게 세 군데 있죠.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의 권리증입니다. 그리고 공동 신청할 때 인감 증명이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자, 등기 신청의 진정성 확보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이게 가장 중요하고 첨부 정보. 그럼 이걸 가지고 신청하면 이제 자, 등기관이 봤을 때 형식 심사는 등기부에 갑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신청서에 의무자가 갑이 돼야 되겠죠. 신청서에 의무자가 A라 그러면 각하 이렇게 불일치하니까. 그리고 이것도 또 일치해야 되겠죠. 근데 쉽게 얘기해서 요 등기 원인 정서와 첨부 정보와 현재 등기부가 일치한다. 그럼 등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불일치하면 각하. 이게 3호부터 11호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호하고 2호도 1호도 관할 위반도 있어요. 등기 신청서의 맨 마지막에 보면 관할이 적혀져 있습니다. 관할 위반하면 절대정무요 각하. 이게 등기할 사건이 아닌 때 이게 문제야. 이제 등기 사항이 아닌 때. 그래서 등기관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걸 잘 등기관이 모르면 등기를 그냥 해주는 거죠. 유치권 그거 등기할 수 있던가? 못하죠, 그죠? 등기를 까먹어서 등기해줬어요. 절대정무효죠. 자, 그런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하나씩 가보자. 그러면 일단 이것도 프린트 한번 보세요. 프린트를 먼저 보고 교과서를 갑니다. 왜? 출제는 프린터, 조문까지 출제한단 말이에요. 출제위원들이. 조문을 잘 머리에 그려야 돼요. 그 문제가 똑같이 조문대로 나온단 말이야. 교과서는 조문을 살짝 뺏긴 거니까 틀렸고. 자, 48조입니다. 등기사항 제1항 등기관이 그게 아니고 48조가 아니고요. 신청이 22조 제22조 찾았습니까? 제22조 고기면 제4장 등기 절차 나오죠. 22조 무슨 주의? 신청주의 원칙가 제1항 기억해야 돼. 1항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합니다. 신청이 원칙.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다른 규정이 바로 직권 등기, 명령 등기입니다. 그럼 등기 절차 개시 방법은 신청, 촉탁, 직권, 명령이다. 자, 제2항 기억하고 자주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항 시작.
거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촉탁 등기 절차는 원칙적으로는 신청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 서면 제출하듯이 촉탁 서면을 제출해야 돼요. 그 다음 제3항 등기하려는 자는 돈 내야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주의가 원칙인데 신청 중에서 공동신청이 원칙이야. 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1항 223조 제1항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는 즉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래서 의무자가 누군지 권리자가 누군지를 한 2, 3년에 한 문제 꼭 내요. 그 다음 제2항부터 8항까지 묶어서 이거는 예외적은 단독 신청. 한 문제 외웁니다. 한 문제 나와요. 2항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단독 신청이고 3항 상속, 법인 합병, 그 밖에 포괄 승계 등기도 단독 신청. 4번 조심하고 판결 앞에 이행을 넣어.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는 성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단독 신청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을 받으면 성소한 권리자나 성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패소한 자는 신청 못합니다. 다음 5항 6항은 5항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 6항 등기명의 표시 변경 경정도 표시 변경 경정이니까 단독 신청입니다. 권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7항을 많이 냈죠. 이게 과거에는 공동이었는데 단독으로 바뀌었어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리고 24조 등기 신청 방법은 자 제1항 등기는 다음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합니다. 자 제1호 자, 신청은 원칙적으로 자 본인이 신청하고 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는 개인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친구도 신청할 수 있어요.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만 하지 않아요. 자 그걸 보죠. 1호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야 돼. 출석하여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이게 방문 신청이라고 그러죠.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다만 조심할 게 대리인이 만약에 개인 대리인이 아니라 변호사나 법무사라면 대리인 본인이 갈 필요가 없고 그 사무원 중 한 명이 가면 돼요.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해야 하여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개인 대리인 본인이 출석해서 신청해야 돼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라면 대리인 직접 안 가고 그 사무원 중에서 한 명을 딱 출석시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 다음에 제2호 대2호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 정보 처리를 이용하여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를 보내는 방법.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 신청할 수도 있다. 다음 25조. 등기 신청은 1건당 1개죠. 등기 신청은 한 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 일괄 신청 예외. 다만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 2개 이상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한 방으로 일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자, 26조 자주 나오죠. 법인 아닌 사단. 한자로 쓰면 뭐죠? 비법인 사단도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우리 민법에서 권리 능력자는 자연인하고 법인이죠. 자, 법인은 무슨 법인이 있죠?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 이게 권리 능력자니까 당연히 이제 등기 능력도 있는 거죠. 그런데 등기법에서는 법인이 아니지만 비법인 사단, 재단도 민법상 권리 능력은 없지만 등기 능력을 인정합니다. 비법인 사단, 재단. 차이점은 뭐예요? 이걸 설립 등기한 거고 이건 설립 등기를 안 한 거죠. 이 사람은 자 설립 등기를 안 했으니까 요가 좀 달라요. 그래서 첨부 서면이 좀 다르죠. 신청은 당연히 자 대표자가 해야 돼요. 신청은. 그런데 명의는 비법인 종중명의를 해야 됩니다. 자 가보죠.
자주 나오니까 재량, 종중, 문중 그 밖에 반드시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돼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는 자, 줄 거세요. 그 사단 재단을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라고 합니다. 비법인 사단이나 비법인 재단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자,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신청은 대표자가 2항 제1항의 등기가 바로 비법인 사단 재단 명의 등기는 그 사단 재단 명의로 신청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합니다. 27조 포괄 성계에 대한 등기, 즉 상속인이 등기 신청하죠. 자,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 등기 원인 저거 매매가 발생한 후에 나중에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상속, 그 밖에 포괄성계 대표적인 애가 합병, 포괄유정, 포괄유정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그 밖에 포괄성계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괄성계에 대한 등기, 상속 등기죠. 이거예요. 갑이 을에게 이 집을 팔았어요. 매수인 1월 1일 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에 한 2월 1일 날 갑이 사망합니다. 사망했어요. 그럼 상속 등기, 사망하니까 아직 매매를 이전 등기 안 했죠. 사망하니까 이 사람이 사망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상속인 있죠. 포괄성계인. 상속인 A다. 그럼 A가 사망한 사람을 죽었으니까 이 사람 등기 못 해주니까 A가 매매를 원인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상속 등기 하는 게 아니고 등기부 이렇게 돼 있죠. 소유자 갑으로부터 둘이 매매했잖아요. 그러면 A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요게 원인이자 등기 원인. 그럼 여기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상속이 아니라 매매입니다. 1월 1일 매매 소유자을 이렇게 등기하는 거죠. 신청은 누가 해? 상속인 A가 하는 거죠. 상속 등기 하는 게 아닙니다. 상속 등기하다. 이걸 포괄 성계인에 의한 등기죠. 만약에 이번엔 거꾸로 자 매매 계약에 해놓고 매수인이 사망했다. 매수인이 사망했다면 이렇게 자 상속인만 A다 그러면 A 앞으로 이렇게 등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상속 등기를 생략합니다. 이걸 포괄 성계에 의한 등기 신청이야. 저 등기 원인이 뭐야? 상속이야? 상속이 아니야? 상속이 아닙니다. 등기 원인은 매매, 정여, 교환 이런 거예요. 신청만 상속인이 대신 신청해 주는 거야. 다음 28조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 어제 우리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에서 배웠죠? 대위 등기 요구입니다. 바로 저희랑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건 나중에 뭐 또 교과서 나오지만 복잡하게는 안 나옵니다. 자, 과거에는 이 등기 절차를 굉장히 어렵게 냈어요. 지금은 강론에서 거의 내고 절차는 그렇게 잘 안 내요. 왜?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지 법무사 시험이 아니잖아요. 법무사는 등기해주는 사람이 법무사니까. 얘네들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어렵게 내죠. 이런 걸 갖다가 모의사 내고 있어요. 바보들 같이. 우리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자, 중개하는 사람이야. 등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등기를 보고 이거는 권리관계 이렇다. 사실관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중개할 때 그죠? 확인 설명서만 제대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절차 같은 것도 많이 안 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적극 가담 이중매매 해보죠. 병이 적극 가담해서 무효 등기가 됐죠. 그럼 등기부에 소유자 갑 여기다가 이 소유자 병인데 이게 이제 무효 등기란 말이야. 무효. 그럼 이제 적극 가담했으니까 갑은 직접 말소 못하고 을이 누구를 대위한다 그랬죠? 갑을 대위해서 말소하는 거. 요거는 피보전 권리가 있어야 돼. 요거는 제1 매매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요 사람 이제 대위 채권자죠. 자, 여기다 이제 이거 말소합니다. 자, 3번, 2번 소유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데 을이 이제 대신 대위한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자, 횡선을 긋고 요 대위 원인을 적어줘야 돼. 그러니까 남의 등기를 대신 말소하는 거니까 이 사람을 대신해 주는 거니까 대신해 줄 근거가 있어야 돼. 그걸 원인, 대위 원인이라 그래. 대위 원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그럼 대위해 준 이름 적어줘야죠. 대위자, 대위채권자, 을. 그리고 나서 이제 말소가 됐어요. 그럼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잖아. 그럼 소유자니까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이렇게 해오는 거죠.
여기다가 요 대의 말소와 이런 이전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따로따로 신청할 수도 있고. 자, 그럼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당연히 등기원은 매매죠. 1월 1일 매매, 소유자 을 이렇게 오는 거죠. 이같이 대의 말소할 때는 대의 등기할 때는 대의원인과 대의자 이름을 적는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보죠. 28조 제1항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누구를 대위한다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요게 이제 그거 할 때도 나오죠. 중간 생략에 합의가 없을 때. 자, 세 사람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이렇게 중간생략 등기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합의를 안 해줘요. 합의를 안 해주면 중간생략 등기 못하죠. 그럼 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채무권,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채무권.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 채무권에 대해서는 병이 채권자, 을은 채무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요 사람이 채무자죠. 그러면 병으로 봐서는 요 사람을 제3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제3채무자. 그럼 채권자가 요 채무자를 대위해서 요렇게 이전 등기 신청하죠. 요렇게 대위.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순차 이전 등기 하는 거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요렇게 신청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 2항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 줄고 나가죠. 대위 신청에 의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일단 대위자의 성명 주소 적어야죠. 만약에 대위자가 법인이라면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대위 원인을 기록해야 됩니다. 대위 원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런 거죠. 대위자의 성명 주소와 대위 원인을 요거죠. 요거 대위 원인과 대위자 성명 주소 적습니다. 자, 그렇게 등기 신청합니다. 자, 그럼 교재 한번 와보죠. 네, 교재 오면 쭉쭉 읽어 나가 있어요. 자, 제1절에는 등기 절차 개시는 1. 당사자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자, 신청할 때 동그라미 2번 와서 방문 신청이 원칙이죠.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한다. 자, 먼저 줄었죠?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출석 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인 또는 대리인 직접 출석 신청이 원칙인데, 자, 그리고 서면 신청입니다. 등기 신청할 때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촌으로 받는 서면 신청. 구두 신청 안 됩니다. 공동 신청, 출석 신청, 서면 신청이 원칙이고, 그 다음 3번에 전자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한다는 거야. 전자 신청. 자, 기억합니다. 당사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전산 정보 처리 조직, 즉 인터넷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어. 이때는 줄거세요. 전자 신청하려면 먼저 당사자 또는 자, 대리인 앞에 자격자 대리인이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 자격자 대리인이라는 것은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의미합니다. 전자 신청하려면 미리 당사자가 신청할 땐 당사자, 자격자 대리인 신청하면 자격자 대리인 먼저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쭉 지나가고요. 가리고 2번 갑니다. 관공서 촉탁 등기 나오죠. 촉탁으로 할 수 있어요. 촉탁. 그 오른쪽 갑니다. 3번에 촉탁의 종류는 자, 실체법이라는 건 민법이야. 민법상 권리관계의 주체로서 등기 촉탁하는 경우가 있죠. 뭐 쭉 한 2번 정도 읽으면 됩니다. 1. 국유나 공유 부동산의 처분 등기는 이거는 관공서가 의무자로서 촉탁하죠. 이번에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는 권리자로서 촉탁. 3. 관공서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멸 등기도 촉탁 가능합니다. 그 다음 권리 주체가 아니고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 등기 촉탁하는 이게 더 많죠. 자, 1번에 체납 처분원의 압류 이거는 세무서장이 촉탁합니다. 2번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전 등기 촉탁. 다음 3번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촉탁. 집행본이 촉탁하죠. 다음 4번에 부동산 권리 변경 경정이나 처분 제한 등기 촉탁. 다음 5번은 등기된 토지가 하천 부지로 된 경우 말소 등기 촉탁. 이제 하천 부지가 아니고요.
바다급으로 바꿔야 돼. 바다. 등기된 토지가 뭐가 됐다? 바다로 된 경우. 하천도 등기돼요. 바다로 된 경우 말소 등기 촉탁. 6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 촉탁. 국유부동산의 관리청 명칭 변경 등기 촉탁.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사업 시행자인 관공서가 촉탁 등기합니다. 자, 그 내용은 촉탁은요 우편에 의한 등기 촉탁도 가능합니다. 자,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줄 것이에요. 작년에 출제된 거죠. 우편에 의한 등기 촉탁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는 거의 우편에 의한 등기 촉탁이에요. 다음에 2번 관공서가 공동 신청에 의해서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촉탁하지 않고 공동으로 등기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로 가죠. 자, 그 확인 학습합니다. 뭐 작년에 조금 어렵게 출제된 것 중에 한 개인데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옳은 것 관공 촉탁 등기입니다. 1번 관공서가 촉탁 등기도 뭘 준용한다 그랬어요? 신청 등기를 준용한다 그랬죠? 서면 첨부해야 돼. 그래서 관공서가 촉탁 정보와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촉탁하는 경우에 우편으로도 촉탁서를 당연히 말 수 있죠. 제출할 수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 정확합니다. 답은 1번. 거의 우편으로 촉탁하죠. 답이 1번이었고 답은 조금 쉬웠는데 나머지가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2번. 공동 신청해야 할 경우 등기 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자 공동 신청해요. 그러면 의무자 승낙받아야죠. 등기 의무자에 승낙이 없더라도 아니고 승낙이 있어야 공동 신청이니까 해당 등기소에 촉탁해야 됩니다. 승낙받아야 됩니다. 3번 관공서가 공매 처분의 경우에 등기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게 아니고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 말소가 빠졌네요. 말소를 촉탁해야 돼. 이미 체납 처분 압류 등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매 처분이 끝나면 그 말소 등기를 촉탁을 해야 됩니다. 말소가 빠져돼요. 4번 관공서가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 명인을 대신 가름해서 등기 명인 이름 바꿀 수 있죠. 표시 변경 등기는 다 함께 촉탁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밑에 이제 해설서 동그라미 3번 잠깐 보세요. 해설 동그라미 가끔 나오니까 관공서가 그 공매 처분, 자 공매 처분에다가 강제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 경매, 공매 처분 가로 열고 강제 경매 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등기 권리자가 바로 이제 경락인이죠. 등기 권리자의 경락인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됩니다. 촉탁. 그리고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나오죠. 그죠? 기억합니다. 자,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가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자, 경매라면 강제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그다음 니은 공매 처분으로 인한 즉 강제 경매로 인한 소멸한 권리 등기 말소 등기 촉탁. 디귿 요거여죠. 체납 처분 압류 등기 즉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 촉탁 이렇게 됩니다. 공매 처분이나 경매가 끝나면요. 요 세 가지 등기를 말소 촉탁합니다. 일단 기억해서 경락인 앞으로 권리 이전 등기 촉탁. 니은에서 소멸하는 권리 등기 촉탁. 디귿에서 경매 개시나 체납 처분 압류 등기 말소 등기 촉탁. 요 세 가지 등기를 함께 말소 촉탁합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 그다음 밑에 이제 해설서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관공서가 체납 처분 같습니다. 강제 경매도 마찬가지야. 강제 경매로 인한 압류 등기 말소를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 명인이나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성격을 가름해서 자, 부동산 표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적 상속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습니다. 있다. 다음 위로 5번 올라가죠. 5번 수용은 보상금 지급해야죠. 5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누가 앞으로 이전 등기 신청하겠어요? 사업 시행자 앞으로 신청하겠죠.
사업시행자 앞으로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돈 준 거 증명해야죠.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정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제공해야 됩니다. 돈을 줬다, 수용보상금 줬다는 증명이나 공탁 증명서를 첨부해야 등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촉탁 등기를 마치고 다음 직권 등기 갑니다. 직권 등기도 가끔 나오니까 좀 외우셔야 돼요. 직권 등기 밑에 내용이 있죠. 박스부터 쭉 한 두세 번 읽어보세요. 직권 등기. 자, 보존 등기는 매년 나오니까 외워야 되겠죠. 자, 직권 보존 등기 중 1.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무슨 제한 처분이 들어오죠? 처분 제한 등기가 촉탁됐을 때 직권 보존 등기 하죠. 처분 제한 등기가 뭐였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등이죠. 그 다음에 2번에서 미등기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촉탁되면 직권 보존 등기를 해야죠. 그죠? 직권 보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그 떠서의 등기 세 번째 뜻 1. 대지권한 떠서의 등기 직권 2. 추가적 공동저당에서 공동담보 떠서의 등기 3번에 토지 만에 관해 별도 등기 있다는 등기 건물 만에 관해 뜻의 등기 그리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명령에 의한 등기. 자, 명령의 등기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자, 등기관의 결정이나 이의를 하게 되면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 신청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 있다는 뜻의 부기 등기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명령 등기죠. 명령 등기. 자, 명령 등기는 이의 신청 절차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나오겠어요. 자, 그럼 박스 해놓고 있죠. 그죠? 등기 절차를 개시하는 건 네 가지요. 먼저 신청이 원칙이고 촉탁, 직권,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제 등기 신청하러 갑니다. 자, 등기 신청 가보죠. 또. 자, 등기 신청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국가에다가 하는 거야? 개인하고 하는 거예요? 자,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 매매했다. 의무자는 등기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죠. 매도인이죠. 등기함으로 이익 보는 사람 매수인 권리자.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가 등기소 국가기관이잖아요. 등기소에서 신청하니까 바로 공법행위죠. 행위 법률행위잖아요. 법률행위. 의사표시입니다. 법률행위 반드시 의사가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해야 되니까 반드시 무슨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의사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조심할 게 이 권리자는요 이익만 보니까 이 의사 능력만 있으면 돼요. 의사 능력자 15세 이상이면 되죠. 근데 이제 의무자는 자 손해 보니까 당연히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을 갖고 있어야죠. 그런데 또 뒤에 나오겠지만 이 사람이 행위 능력을 안 가지고 있는데 단독으로 신청해도 실체관계에 부합한 마다 유효하다. 이게 제대로 부합하다면 얘가 17살이라도 유효하다는 거죠. 자, 갑니다. 1. 등기 신청의 의의를 잘 기억해야 돼. 의사표시입니다. 등기 신청이란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해서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법률행위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니까 반드시 무슨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요구됩니다. 의사 능력은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밑에 이제 1번 내려와서 등기 신청 능력은 최소한도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줄. 등기 신청은 등기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신청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의사 능력이 없는 유아, 정신병자, 명정자는 술 먹고 피를 끊긴 걸 명정자라 그래. 명정자는 의사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제4호 당사자나 대리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의해서 4호로 각호사입니다. 몇 호는 필요 없어요. 의사 무능력자가 등기 신청하면 각하 사유지만 1호, 2호 위반이 아니야. 그래서 절대적 무효는 아니죠. 그래서 절대적 무효는 아니다. 그 점 기억하고. 오른쪽 이 행위 능력에서 기억만 기억합니다. 기억. 자, 등기 권리자는 이익만 얻는 사람이니까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등기 권리자. 그러나 등기 의무자는 손해보니까 행위 능력도 완전히 갖춰야 돼요.
그런데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 없는 사람가 등기 신청하면 절대적 무효가 아니고 사호 각하사유니까 직권 말소는 못합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그 다음 3번 내려옵니다. 자, 요식행위입니다. 동그라미 1. 등기 신청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요식행위입니다. 요식 서면으로 해야죠. 요식행위입니다. 불요식행위가 아니에요. 요식행위다. 다음 가리고 3번에 등기 신청의 적격 이퀄 적어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등기 명인은 권리자나 의무자를 명인이라고 그래. 자, 이건 그냥 단순히 외우러 갑니다. 밑에 2.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사람. 1. 자연인 줄거 자연인. 자연인 당연히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출생만 하면 자연인이야. 자세히 읽을 필요 없어요. 자연인 다음 장 갑니다. 2. 법인. 법인은 무슨 법인이 있죠?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법인, 사법인 다 돼요. 법인은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니은. 법인은 공법인,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는 어디까지예요? 지방자치단체 종류가 많죠, 그죠? 여러분들 공부 시간에 배우잖아요.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지금 어디가 제일 많죠? 서울특별시가 많아요? 경기도가 많아요? 경기도가 많습니다. 그걸 잘해야 돼.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공부할 때, 경기도 대빵 해놓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죠, 그죠? 특별시, 그 다음에 뭐야? 특별도 있죠? 특별도는, 제주도는 조그만하죠, 그죠? 특별도. 또 특별자치시, 그걸 빼놓고, 그 다음에 도, 시, 군까지야. 군, 구청까지. 시군, 구청까지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 시군, 구까지는 등기가 돼요. 근데 시군구 밑에 있는 읍면, 동, 리, 이거는 등기가 안 된다는 거죠. 지자체가 아니니까. 지방자치, 그리고 사법인,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비연, 불문납니다. 그 다음 3번 아까 했죠?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도 등기 가능합니다. 바로 외운다.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만 등기 능력이 있어요. 그럼 밑에 이제 3번 외우러 온다. 등기 신청 적격이 없는 사람들. 자, 1. 출생하기 전에 누구죠? 태아. 태아는 정지조건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태아 X. 2번 민법상 조합도 X입니다. 민법상 조합은 합유 등기를 해야 되지 조합 명의로 등기가 안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맨 밑입니다. 리얼이야. 리얼. 동그라미 리얼. 특별법상 조합이 있죠. 농협, 수협, 신협 이거는 법인입니다. 설립 등기란 법인이니까 농협 명의로 등기가 돼요. 그 점을 조심해야 돼. 특수법인은 법인입니다. 이거 등기 신청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외울 때 법인 위에다 맨 위에 법인에다가 농협, 수협, 신협도 법인이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농협, 수협도 법인이니까 법인 명의로 농협 명의로 등기된다. 그냥 조합은 등기가 안 돼요. 조합은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 다음 오른쪽 가죠. 3. 학교입니다. 학교 명의는 절대 등기가 안 돼요. 학교는 시설물에 불과합니다. 이용시설물이야. 그리고 국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학교 명의는 절대 등기가 안 돼요. 두 번째 줄 갑니다. 그러면 기업 국립학교는 누구 명의로 등기해야 되느냐? 국가 명의로 등기해야 돼. 국가. 그냥 등기 명의는 국가 이러면 안 돼. 대한민국 이렇게 됩니다. 예, 법무사에 조금 어렵게 그렇게 되죠. 국가 X, 대한민국 O 이렇게. 다음 니은 공립학교는 어디 지자체 명의로 등기해야 돼.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명의. 그리고 사립학교는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해야 돼.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무슨 학교 X입니다. 다음 4번에 읍면, 리, 동은 지자체가 아니니까 X 등기를 못해요. 그 밑에 그걸 외우라고 쭉 해놨죠. 그죠? 이럴 필요 없고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죠. 작년에 손 들고 나와서 제발 나 좀 잡아가시오 하고 등기 당사자 능력 같은 말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능력 누구야?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 그거죠. 1번 태아, 태아는 깡이죠.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2. 민법상 조합도 자신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합유 등기해야 돼요. 3번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에 등기할 수 있겠네요.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다. 4번 사립학교는
재단법인이죠. 설립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절대 등기할 수 없다. 그럼 답은 5번이네요.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누가 신청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조문 그대로 뺏겼어요. 26조 제2항 고저가 뺏겼음 이렇게 되죠. 그걸 못 찾아가지고 말이에요. 다음 이거 내려오죠. 등기신청 당사자 1. 공동신청주의 원칙이죠. 공동신청주의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와서 맨 위에 이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 자, 등기 권리자는 이익을 보는 사람, 의무자는 손해 보는 사람.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밑에 그 비교해 놓고 이건 좀 암기가 돼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보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누가 손해 보죠? 이거 했죠? 매도인이 의무자. 의무자를 외우세요. 왜? 공동신청 의무자의 권리증,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기 때문에 그래. 의무자는 매도인이고, 자, 환매 등기는 반대가 되죠. 소유권 이전과 동시 신청은 반대니까 환매 등기는 매수인이 의무자. 다음 전세권 무조건 설정 등기란 말이 나오면 설정자가 의무자, 권자가 권리자야.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 전세권자가 권리자. 말소 등기는 반대입니다. 설정 등기가 반대. 말소 등기는 전세권자가 의무자, 설정자가 권리자입니다. 구별 잘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는 반대고 전세권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는 또 반대가 됩니다. 다음 지상 을구의 이전 등기는 양도인이 권리자, 양수인이 의무자입니다. 지상권 이전 등기는 지상권자가 의무자죠. 지상권 취득하는 자가 이정받는 자가 권리자. 뭐 지역권, 저당권 다 똑같아요. 다음 지역권 설정 등기 중요 표시 자주 나오죠. 지역권 설정 등기는 성역지 소유자가 의무자입니다. 성역지 소유자. 관할이 성역지가 등기소 관할이죠. 성역지 소유자가 의무자입니다. 여역지 소유자가 권리자. 이걸 거꾸로 잘 냅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 빠르게 외워버리고. 다음 권리질권에다 이퀄 저거 채권 담보권. 권리질권하고 이퀄 채권 담보권은 저당권자가 의무자입니다. 저당권 등기에 부기등기 하니까 권리질권자가 권리자. 그 권리질권자 이퀄 채권 담보권자가 권리자입니다. 그러니까 권리질권이나 채권 담보권의 객체는 뭐야? 저당권이 객체이기 때문에 그래. 다음 임차권 등기는 당연히 소유자인 임대인이 의무자.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조심하고 원래의 가등기 의무자 갑입니다. 원래 가등기 당시 의무자 갑이 본등기 의무자지 병이 아닙니다. 갑입니다. 갑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좀 외워주고 자 다음 페이지로 쭉 지나갑니다. 217페이지요. 217페이지에 이 단독 신청 아까 봤던 거죠. 자, 단독 신청 이때 내용 외우라 그랬죠. 1번 소유권 보존 말소 쭉 1번부터 6번까지. 다음 페이지 가보죠. 문제 하나 볼까요? 그럼 자, 그 밑에 확인학습.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서 틀린 거. 자, 단독. 자, 기억. 등기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 경우. 원래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입니다. 그런데 등기 의무자가 어디 사는지 소재 불명으로 이 되면 재권 판결 받아요. 재권 판결은 권리를 소멸시키는 판결을 재권 판결이라고 그래요. 권리가 소멸되니까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재권 판결을 받으면 등기 권리자가 그 사실, 재권 판결 사실을 증명해서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말소 신청은 원칙은 공동인데 소재 불명일 때 의무자가 어디 사는지 모를 때는 공시최고에서 재권 판결을 받아가지고 단독 말소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외워줘야 됩니다. 재권 판결 나오면 단독입니다. 그 다음 니은 조금 어렵네요. 아까 했던 건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권리자는 자 수용을 하면요 사업 시행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촉탁할 때요 모든 등기 말소를 같이 촉탁해요. 말소 등기 촉탁입니다. 말소하는 게 한 두세 개 있는데 그건 나중에 외우고 등기 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건저당 설정 등기를 전부 말소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게 전부 직권 말소합니다. 직권 말소합니다.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합니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나면
나머지 등기는 전부 직권 말소합니다. 니은이 틀렸네요. D가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는 성소한 권리자가 가야죠. 단독 신청합니다. 무슨 판결은 단독 신청을 하고요? 이행 판결 받은 사람은 성소한 등기 권리자,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한다. 다음 그래서 맞고요. 리얼 말소 등기 신청 시 등기 말소에 대해 줄거보죠.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의 성락이 있으면 성락서를 첨부해야 되죠. 성락서 첨부합니다. 그럼 신청 그 제3자 명의 등기는 등기관이 단독으로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 말소합니다. 직권 말소. 첨부했으니까 직권 말소죠. 니은하고 리얼은 직권 말소고 미음 등기명의 표시 변경 권리하고 상관이 없죠. 단독 신청으로 하죠. 단독 신청. 기억 디귿 미음만 올래요. 리얼은 직권 말소입니다. 직권 말소. 리얼 직권 말소입니다. 답이 3번이 되겠고 직권 말소.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그 밑에 이제 단독 신청하는 거 왼쪽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른쪽 3번 갑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 자, 판결에 의한 등기도 깊이는 하지 말고요. 아까 무슨 판결은 단독 신청한다고 그랬죠? 이행 판결입니다. 자, 판결이 이런 거예요. 자, 매매를 했는데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등기 신청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혼자 신청할 수는 없잖아. A 등기소에. 그럼 이 사람이 이제 혼자 신청하면 안 되니까 갑하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등기 신청 절차 협력하라고 이 사람한테 이행 판결. 그러면 판사가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등기를 이행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이 진술이라고 하죠.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그러면 갑은 등기소에 나는 등기 신청했다. 의사 진술 증명서가 딱 판결이 나타나잖아. 나타나니까 이 판결문 가지고 가서 단독 신청하는. 모든 등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단독.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이야. 성소한 사람만 가야 돼. 얘가 이겼다. 성소한 권리자. 얘가 이겼다. 성소한 의무자. 이렇게 돼. 진 사람은 안 된다. 자, 밑에 자 부동산 등기 제23조의 판결입니다. 자, 이행 판결 땡땡 부동산 제23조 판결은 채무자에 대해 줄거 보세요. 등기 신청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명하는 이행 판결을 말합니다. 의사표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야. 그래서 단순히 이행 판결이 아닌 확인 판결이나 형성 판결 받아가지고는 단독 신청 못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민법 187조에서 등기 안 해도 되는 판결은 무슨 판결이죠? 형성 판결이다. 그거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서 판결은 3번 확정 판결돼야 됩니다.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해요. 판결은 확정. 그럼 언제 확정되느냐 하면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안 해야 확정이 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내일인가요? 금요일? 토요일인가요? 그때까지 항소 안 하면 그냥 판결이 확정돼 버려. 그 기간이 지났는데 안 했다가 판결이 확정돼. 대법원의 경우는 선고한 때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 판결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해. 자, 그 다음에 기간 조심하고 땡땡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위한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시기에 관계없이 가로 열고 줄거세요. 확정 후 10년이 경과해도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판결 받으면 있다. 10년이 지나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의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에 무조건 판결에 준하는 각종 조서가 나옵니다. 집행권은 이거 전부 판결하고 동일해요. 1번 화해조서, 일락조서, 화해공고결정, 민자조정조서, 조서에 관한 결정 등등등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맨 밑에 줄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판결에 준하는 조서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다 외우지 말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4번에서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절차는 기억 줄거세요. 성소한 등기 권리자. 성소한 등기 권리자입니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성소한 등기 의무자입니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 이것에 성소한 원고의 상속인도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 표시 리얼 패소한 자는 절대 등기 못합니다.
패소한 자 땡땡.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성소한 권리자를 대위에서도 등기 신청할 수가 없어요. 패소한 사람은 집에 가 잠자야지 뭘 잘났다고 가서 등기 신청해. 그 다음 중요한 건 미엄입니다. 미엄.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에요. 이 형성 판결은 이거는 이기고 지고가 없어. 무성부 판결이야. 원고, 피고 다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공기간다 땡땡.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이 되면 공유자는 각자 취득한 부분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심표. 당사 원고 피고와 관계없이 봅니다. 원고 피고와 관계없이 즉 성소했던 패소했던 관계없이 공유물 분할 신청은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야. 형성 판결은 이기고 지고가 없어요. 그래서 원고 피고 상관없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2형 형사 판결은 민사 판결이 아니니까 단독 신청 못합니다. 판결은 이행 판결을 의미해요. 형사 판결은 판결이 아니에요. 자, 그 정도 기억하고 나머지는 뭐 깊이는 안 나옵니다. 자, 넘어간다. 애우지 말고 다음 4번 가죠.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 신청. 법인 아닌 사단에서는 아까 조문 봤기 때문에 2번 신청의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얘들 보죠. 종중, 문중, 사찰, 교회, 정당, 향후회, 동창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우리 동대표이죠. 그죠? 동대표회를 의미합니다. 주무관청으로 인가된 주택조합 등이 바로 비법인 사단입니다.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 자, 오른쪽에 첨부 정보 하나 기억합니다. 1. 정관 기타 규약을 첨부해야 돼. 왜냐하면 비법인 사단재단은 설립등기를 했어 안 했어요? 설립등기를 안 했으니까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정관 기타 규약을 첨부해야 되고. 다음 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게 답으로 가장 많이. 3번 사원총회 결의서입니다. 자, 조심할게. 자, 총료에서요 총료물 처분하려면 뭐 해야 되죠? 사원총회 결의받아야죠. 그러니까 요거는 의무자일 때만 첨부합니다. 의무자일 때만. 사원총회 결의서는 땡땡. 법인 아닌 사단이 줄거서요.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할 때만 사원총회 결의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의무자니까 매도인일 때만, 비법인 사단이 매도인일 때만 사원총회 결의서입니다. 비법인 사단이 매수인일 때는 사원총회 결의서 필요 없어요. 요걸 장난을 많이 쳐요. 무조건 비법인 사단에서 첨부 서면이 나오면 사원총회 결의서가 답이야. 그거는 의무자를 권리자로 살짝 바꾼단 말이에요. 자, 다시 정리한다. 비법인 사단이 시험 나오면 첨부 서면에서 뭐가 답이다? 사원총회 결의서가 답이라고 했어요. 엉뚱하도 답 짓고 오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의 등기 신청은 뭐 시험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고. 자, 어디로 가느냐? 쭉 지나가세요. 뭐 앞에 조문 다 봤으니까. 자, 230페이지입니다. 자, 제3절의 등기 신청 방법은 뭐가 원칙이라고 그러지? 1. 방문 신청이 원칙이죠. 자, 읽어보면 신청인 또는 대리인, 개인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친구도 가능해요. 친구인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서면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누구인데요는 변호사하고 법무사인 경우에는 직접 본인이 안 가고 사무원 한 명,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기 위해서 서면 제출할 수가 있다. 그거 하나 정리하고요. 자, 쭉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 전자신청 넘겨보세요. 자, 전자신청하러 갑니다. 전자신청 쉽게 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한다는 컴퓨터로. 자, 전산정보처리적을 이용한 등기 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줄거세요. 자, 전자신청은 개인 대리는 못합니다. 자격자 대리만 해야 돼. 등기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 요 두 사람을 자격자 대리라고 그래. 자격을 가진 대리인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신청 정보를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로 송신하여 등기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신청은 누구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당사자 본인하고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나 법무사만 할 수 있어요. 개인 대리는 전자신청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비법인 사단재단도 전자신청은 못해요. 자, 거기 답으로 나오니까 밑에 3번에 전자신청을 이건 외워준다. 1. 당사자입니다. 자연인하고 법인. 사용자 등록을 한 자연인과 자, 법인은 이미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외국인도 자연이니까 국내 거소신고하게 되면 전자신청할 수 있어요. 네,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억해야 됩니다. 비법인 사단재단은요. 설립 등기를 안 했으니까 전자증명서를 발급 안 해줘요. 그래서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내어주고 그 다음 2번 대리인도 이제 개인 대리는 안 되고 누구누구만 된다 그랬죠. 변호사하고 법무사 이 사람을 자격자 대리라고 그래. 자격자 대리인만 전자신청할 수 있고 개인 대리는 전자신청할 수가 없다는 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4번에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돼. 자, 동그라미 1번.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이 최초 등기 신청 전입니다. 처음 등기 신청하기 전에 등기소에 직접 가야 돼.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돈 그죠? 이체할 때 뭐 신청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동그라미 2번. 자격자 대리인이 전자 신청할 때는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나 법무사만 사용자 등록합니다. 그럴 때는 시키는 개인은 사용자 등록 안 합니다. 본인은 위이면은 사용자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3번에 법인이 전자증명서 이용 등록을 하면 전자증명 이용 등록했으니까 사용자 등록을 또다시 할 필요가 없어. 사용자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그 다음 오른쪽에 3.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 3년 외워주죠. 1.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 몇 년? 3년입니다. 2번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다시 등록한다. 3번 연장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도 3년이에요. 3년. 자,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제4절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자, 1.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그 신청 정보와 함께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지만 1번 등기 원인 증명하는 정보, 줄여서 등기 증명 정보입니다. 대표적인 애가 매매 계약서, 교환 계약서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3번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성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증명 정보죠. 세 개 적어보세요. 이해관계인이 성락서 첨부하는 게 뭐죠? 권리 변경 등기, 권리 변경 경정 등기죠, 그죠? 권리 변경 경정 등기. 그다음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세 가지죠.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성락서 첨부해야 됩니다. 그 정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2. 등기 신청 정보, 등기 신청서입니다. 자, 2번에서 1권 1신청주의입니다. 1권 1신청주의. 등기 신청은 한 개의 부동산마다 한 개의 등기 신청서 정보를 제공해야 돼. 이번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거 밑에 3번. 한 방으로 2개 이상 부동산 신청하는 거. 그 기업부터 비업 나오죠. 좀 정리돼야 됩니다. 기업.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 공동저당이죠. 공동저당 설정 등기 신청할 때는 일괄 신청이 가능해. 아까 니가 내웠죠. 공매처분 또는 가로 열고 경락. 공매처분이나 경매로 인한 등기 촉탁은 그 세 개 등기를 일괄 촉탁합니다. 보죠. 공매처분이나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공매나 경매로 인한 소멸한 등기 말소 등기 촉탁. 체납처분 압류등기 촉탁, 압류등기 말소 일괄 촉탁합니다. 마찬가지 디귿, 리얼, 미연 묶으세요. 니은과 디귿, 리얼, 미연 같이 디귿, 리얼, 미연은 경매했을 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 촉탁, 리얼, 부담기입 등기, 말소 등기 촉탁, 미연, 경매개시 결정 등기 말소 촉탁. 그 세 가지를 일괄 촉탁합니다. 다음 비업, 신탁 등기도 소유권 등기와 일괄 촉탁하죠. 일괄 신청하죠. 일괄 신청.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신청 정보 적는 낭은 뭐, 자, 다음 페이지 238만 보세요. 238, 요게 이제 머리에 그려야 됩니다. 자, 맨 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요게. 자, 맨 위에 뭐가 나오죠? 부동산 표시란이 나오죠. 자, 건물은 토지는 어떻게 적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은 소재, 지번, 지목, 그죠? 건물의 구조, 종류, 명칭 이런 거죠. 그 다음 면적. 그 다음 등기 원인과 연월이 나온다는 거. 몇 년 몇 월 며칠 매매 교환 청약. 자, 여기는 뭐는 안 적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요거 안 적죠?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은 원인과 연월일 X입니다. 다음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이전할 지분은 공유 지분이 있으면 적고 공유 지분이 없으면 안 적습니다. 합유 지분은 절대 등기 못해요. 그 다음 밑에 이제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권리자를 적습니다. 오른쪽에 시가 표준액하고 국민주택 채권 매입금액 기재하고 그 다음 중간에 첨부 서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매매 계약서가 바로 등기 원인 정서 한 통. 그 다음에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한 통. 자, 인감증명서 앞에 적으세요.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서입니다. 등기 의무자, 매매라면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그 다음 등기 필정조, 등기 의무자의 권리증, 등기 필정입니다. 나머지 읽고 맨 밑에 그 관할법원 정나는 거 서울지방법원 귀중 이와 같이 관할 등기소를 기재해야 돼. 자, 이게 이제 소유권 등기나 다른 등기할 때 신청서입니다. 신청 정보. 다음 가죠. 자, 큰 그림만 갑니다. 3번.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자, 여기 가죠. 등기 원인 정보 적란. 등기할 권리 변동의 원인인 법률 행위나 기타 법률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적습니다. 대표적인 애 2번에서 1. 소유권 이전이나 권리 설정이나 변경 등기는 계약서죠. 소유권 이전은 매매계약서, 권리변경계약서, 저당권 설정 계약서죠. 말소 등기는 대개 해지정서, 해제정서, 수용은 협의성립 확인서, 판결은 확정 판결 정본, 경매는 경락개시 결정 정본 등등입니다. 시험은 안 나와요. 다음 4번에 등기 의무자의 권리증, 등기 필정, 의무자의 동그라미 의무자가 공동 신청할 때 권리증, 등기 필정을 가져가야 됩니다. 등기 필정. 자, 등기 필정은 누구 거만 첨부한다고? 등기 의무자 거야. 자,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죠.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